안녕하세요. 본모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분양 아파트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서의 조합원이 된다는 걸 꼭 유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건 뭐냐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 된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좀 쉽게 이해하자고 하면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꼭 알아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규제도 많이 강화가 됐고요. 또한 절차도 되게 번거롭고요. 또 토지 매입이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해서 사업 시행이 꽤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의 대책을 찾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쏠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매입 비용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사업 방식은 꽤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그러한 사업들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시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은 일단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20% 정도가 저렴하게 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가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지역주택조합이 성행하게 된 요 몇 년 새 크게 성행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주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2013년에. 기존에는 어땠냐면 동일시 군 거주자에 한해서 그 해당 시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해당 김포시의 거주자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작은 데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 광역 생활 사업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특정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2013년서부터 주택조합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본격화되고 무척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이거나 혹은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한 채를 가진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데도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겠죠. 가격이 싼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행사 이익이 따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개개인들이 모인 조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조합원이 되는 순간 조합원이 시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사 이익이 별도로 발생이 하지 않으니까 그 이익분이 조합에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F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땅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개발이나 다른 여타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나 여타 사업은
많은 비용을 PF를 일으켜서 충당을 하고요. 또 그렇게 PF를 일으킨 비용의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격을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광고나 홍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시중 주변의 일반 분양가 대비 보통 20% 내외 싼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절차 및 문제점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업무 대행사가 추진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업무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지역의 특성 혹은 주변 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딱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개개인들이 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만한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 대행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업무 대행사가 추진을 하면서 초기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업무 대행사도 그렇고 조합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업무 대행비를 2천만 원 내외 정도 받습니다. 보통 계약금 1차, 2차 두 번에 나눠 받는 경우가 꽤 많고요. 이렇게 업무 대행비 2천만 원, 꼭 2천만 원은 아니지만 2천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2천만 원 내외의 돈을 받아서 이 업무 대행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업무 대행사가 받는 이 2천만 원은 순수하게 업무 대행사가 가져가는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 아파트 사업 부지의 본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드는 광고나 홍보나 일체의 비용은 사실은 나중에 다 정산해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충당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2천만 원 내에 받는 이 업무 대행비는 순수하게 업무 대행을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조합원 모집, 조합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2017년 전에는 신고 없이 모집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한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아무나 조합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어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추진위원회가 2개, 3개 난립을 하고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놓고 조합 설립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접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심한 경우에는 또 그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2017년에는 시군구 지자체에 사업 주체의 성격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게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신고사항이고요. 이 신고가 된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모두 다 안전하고 또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창립 총회가 열려서 건설사 계약이라든지 여반 경비, 여타 경비 문제 이런 것들을 의논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만 사실은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건설사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방문해 보면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반 그 건설사와 계약을 한 것처럼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법 인격을 가지지 않은 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일반 건설사와 계약을 할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은 총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80% 이상의 토지 매입이 아니고 요거는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0%의 토지 매입이 된 게 아니고 사용을 승낙하는 80%의 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꼭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와 계약을 이때 단계에서 건설사와 계약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보통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모델하우스에서 많이 조합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어느 건설사랑 계약이 됐고 어느 건설사랑 할 예정이고 어느 선정이 됐다. 뭐 쌍용이 됐다, 뭐 서희가 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건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고 MOU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MOU는 의향서거든요. 의향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이 건설사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꽤 많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많이 바뀌는, 계약하기 전까지는 많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50%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략 60% 정도가 돼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적격 조합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조합원 모집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데 많이 보시면 2차 조합원 모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추가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가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초 1차 계약자보다는 금액을 최소 몇 천만 원이라도 올려서 받는 게 관례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서를 받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전체 토지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소유권 확보죠. 소유권. 사용 승낙서의 확보가 아니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가능해서 강제로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는 건 사업은 거의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사업 계획보다 세대수가 축소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서 기존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틀려져서 실제 사업계획 세대 수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개의 동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동호수를 지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당초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난다고 하면 내가 계약한 해당 동호수가 없어지고 내가 계약한 동이 없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을 다 받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공사 착공을 하고 또 입주를 하고 또 입주를 하고 나서 또 청산을 하고 해산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보통 이렇게 요 총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짧게는 5년, 짧게는 5년, 보통 좀 길게 잡으면 10년까지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뭐 절대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늦거나 혹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그 활성화된 이유, 또 가격이 싼 이유, 조합원 자격, 또 이렇게 절차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보다 근본적인 문제하고 또 현재 어떤 실태가 벌어지고 있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